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도 이제 지수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어제 대비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 상승 마감을 잘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또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코스피 쪽을 끌어올리니까 코스닥은 약간 치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개별주 테마주들 움직임은 아주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 올라온 거 이제 또 체크를 좀 해드리고 수급 분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명이 이제 뭐 100일 뭐 기념 기자회견을 했죠, 그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별로 뭐 영향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큰 그냥 뭐 그림만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2차 전지가 아니라 연료 전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2차 전지만 많이 알고 있는데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시간외가라고 하기보다는 대체거래소에서도 추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내일도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예, 어서 오세요. 오늘 여기 지수가 아주 시원하게, 그죠? 또 올라가고 있죠, 그죠?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9% 상승 마감을 해서 3,344포인트 신고가 재차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0.2% 조금 올랐어요. 올랐다라기보다는 뭐 거의 그냥 뭐 오늘은 뭐 시초가 근처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형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 뭐 눈에 띄게 올라온 거는 글쎄요, 뭐 시총 상위 쪽에서는 뭐 2% 이상 올라온 걸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예, 어서 오세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지금 시가총액 3위거든요. 전체에서 3위인데 2%. 네. 2차 전지는 별 의미가 없고 그냥 오늘 올랐구나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무기죠. 무기 쪽인데 지금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죠? 네, 다시 또 올라오고 있고, 조선주 쪽에서 현대중공업 2% 신고가 흐름이죠, 계속.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조금 뭐 올라왔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이런 거죠. 현대일렉트릭, 이게 지금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28위거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위 종목인데 이쪽도 괜찮아요. 네, 신고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어제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들은 뭐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선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조선 기자재 쪽 관련주도 괜찮죠, 그죠? 여기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지수 얘기로 좀 돌아가서 좀 인위적으로 올린 거, 이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올린 거. 네, 왜냐면은 어제하고 오늘 이걸 잘 보세요. 네. 이게 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좀 애매한데, 자, 어제 보시면 어제가 수요일이었죠, 그죠? 오늘은 이제 서물옵션 동시만길이었고, 근데 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인데, 월요일부터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사요. 이 월요일이거든요. 네, 외국인 2,600억, 기관은 1,300억, 그 중에서 금융투자는 1,600억 순매수인데, 이거는 그냥 늘상 보는 거니까 뭐 그냥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월요일부터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더니 그 다음날 화요일날 보시면 양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외국인이 7,000억 순매수, 금융투자도 3,000억, 기관은 총 3,800억이거든요. 근데 기관 중에서도 여기 뒤에 보시면 별 큰 그게 없어요. 보험은 계속 팔고 있고 투신도 그냥 팔고 있고 뭐 그냥 별 움직임이 없거든. 그쵸? 근데 이상하게 금융투자가 또 갑자기 많이 사기 시작해요.
6월 달에 아 죄송합니다. 6월 달에 이제 조기 대선 이제 치러졌을 때 그때 지수가 한번 올라왔잖아요. 그때 그죠? 네. 그때도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때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기관 물량으로 지수 올린다. 네, 실제로 맞았거든. 외국인도 좀 들어오는 게 있었고 기관이 기관 물량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똑같아요. 그때랑 똑같아. 갑자기 금융투자가 막 사는데 외국인은 또 미친듯이 사고 있고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요일이고요. 이것까지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슬슬 뭐예요? 대주주 기준을 50억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말을 이제 넘버1, 넘버2, 넘버3, 넘버4 그때 얘기해 드렸죠. 이재명, 김민석 국무총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갑자기 넷이 동시에 얘기하죠. 그죠? 시간 맞춰가지고 네. 그러더니 어제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기관이 1조 원을 삽니다. 기관이 1조 원씩 사는 경우는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금융투자가 1조 원 지 혼자 다 샀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지수가 올라온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걸 뭐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웃기다 이거지. 오늘 뭐 했어요? 기자회견 했잖아. 처음에는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지수 올려갖고 파생충에서 돈 벌려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짜고 일어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그 기자회견이잖아. 11일 날에 이재명이 거기서 이제 좋은 모습도 보여줘야지. 그래서 올린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근데 오늘 또 웃긴 거는 외국인은 또 그냥 평상시처럼 조금 샀거든요. 적당히 샀어요. 근데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조 1천억 원을 삽니다. 뭔데 이거? 기관 다 팔았어요. 보험, 투신, 은행, 기타 금융, 연기금도 엄청나게 파니. 연기금이 평소보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겼겠죠. 연기금 쪽에서는 다 수익 챙기고 있는데 가장 그 돈에 민감한 돈벌레, 금융투자, 증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고요? 왜? 이상하다니까? 수상하죠. 수상해.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네, 주식시장을 인위적으로 올린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전 이 얘기 6월달부터 했어요. 갑자기 왜 또 음모론자가 되셨나요? 아니 6월달부터 그랬다니까. 이거 관리하는 거라고. 7월달하고 8월달에도 그죠? 그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지수가 안 떨어져? 떨어져야지. 안 떨어지잖아. 이게요 확실하게 맞는 게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시면 안 돼. 뭘 안 해?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아무 데서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 보세요. 해외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 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떻게 올라가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가거든요. 보세요. 4월 달에 다 똑같이 폭락했었잖아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때문에. 이렇게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냥 꿀렁꿀렁 거리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대만 여기도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홍콩도 네? 이러면서 가요. 홍콩은 뭐 중국 아니야 여기?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가. 완전 그냥 차이나 스타일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 6월 달에 이제 6월부터 7월까지 쭉 그때도 2인칭 올린 거라니까. 그때도 올리고 횡보하다가 지금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건 가짜다. 그래서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도 그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맞아요. 맞아. 상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 통과되고 양복법 이런 거 우리나라 다 망치는 거거든요.
중국 간첩들 잡지도 않고 맨날 요즘에 SK, KT 이거 다 중국 저기 SK 그 해킹은 중국 소행이라고 밝혀진 건데도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KT에서 그죠? 네. 잡지도 않아 잘. 정말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왜 가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이 올리거든요. 그 외국인 돈이 들어와 있다고. 외국인은 우리나라를 왜 올리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안 올라갔고 좋은 기업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중국한테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이긴 한데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거거든.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고 금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린 게 그거잖아요. 국내 뉴스만 보지 마라. 응? 주식 그럼 못한다. 투자 못한다. 뭐만 보라 그랬어요? 미국의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고 금값 올라가는 거 잘 보고 금이 올라가면 주식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라고. 제가 말한 대로 돼야 안 돼. 되잖아. 그죠? 네. 응? 제가 똑똑한 거예요? 아니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 끼치려고 그래도 좋은 말씀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냥. 네. 말을 잘 안 바꾸잖아요. 설령 제가 말한 것 중에 뭐 상황이 바뀌어서 틀리게 된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또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게 신뢰니까. 뭐 유료 회원이건 무료 회원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신뢰거든요. 그죠? 네. 신뢰는 있어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지.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말이 바뀐 게 없잖아. 근데 이 정치인들은 7월 말에 뭐 대주주 오늘 기자회견 너무 꼴불견인 게 뭐냐면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제 뉴스는 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50억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끌어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허파를 다 디벼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톤으로 얘기하냐면 진짜 재수없더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억수로 막 해주는 척하면서 얘기하더라고. 특별히 50억 유지해 드릴게 나 잘했죠 이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정말 재수없었어요. 처음부터 안 건드렸으면 되잖아. 어? 처음부터 안 건드렸으면 되잖아. 근데 건드려가지고 사람들 다 허파 디비고 그죠? 네, 열받게 해놓고 나서 특별히 안 해드릴게 우리 잘했죠? 옆에 있으면 그냥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어 진짜. 어? 네? 네? 그래서 오늘 재수없어서 안 봤어요 기자회견. 원래 안 보지만 원래 안 봐요 전 기자회견 잘. 너무 길어요 요즘. 다 끝나면 어차피 핵심이 요약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 되죠. 어쨌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기자회견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속아 분위기에 또.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마디로 인위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드려야죠. 인위적으로 올린 거라서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요. 인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고마운 거라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인위적으로라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라도 안 해서 지수가 8월 초에 위기가 한번 있었고 지수만 놓고 보면요 8월 초와 8월 중순과 9월 초에 위기가 있었거든요. 뭔 소리냐, 잘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훅 떨어질 뻔했잖아요. 여기도 나가 떨어질 뻔했어. 8월 말 9월 초에도 나가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음봉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던지고 도망갔어. 드디어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한 사람들이 인버스 사고 난리를 친 건데, 그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주스 떨어졌으면 저도 할 말 없었어. 떨어지면 저도 할 말 없겠더라고 진짜.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이재명은 지수가 안 떨어지게끔 관리할 것 같다. 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까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그때 얘기 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게 자기 치적으로 삼는 건데, 이게 코스피 5천 막 이러면서 이게 떨어지는 꼴을 보겠냐고, 어떻게든 막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저는 이재명을 뭐 대충 압니다. 네, 저런 사람 제 주변에 저 이재명이랑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성격이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충 압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간관계 끊고 안 만나는데 있었어요. 대충 이런 말 하겠네 대충 합니다. 네, 겪어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지수가 그래서 인위적으로 관리된 게 우리한테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즐기시라 그때 그랬잖아요. 계속 즐기시라고. 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들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네. 어쨌든 뭐 그죠. 그 한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막 지수 빠지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뭐 망하는 분위기다 이러더니 화요일부터 화수 뭐 분위기가 싹 바뀌죠. 화요일날 미묘하게 바뀌더니 어제하고 오늘은 뭐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다 하면서 기사 바뀌잖아. 분위기. 주식시장이 원래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뭐 테마주 뭐 이렇게 잘 가잖아요. 이재명이 오늘 뭐 코스닥 언급했대. 기자회견에서 코스닥을 언급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놓고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작전하다가 걸리면 폐가망신 시키겠다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건 비판하고 넘어갈게요. 코스닥이 뭐 너무 침체돼 있다, 뭐 신뢰가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코스닥 올려주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말하고 나서 뭔 얘기했어요?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은 뭐 거의 뭐 3조를 멸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냥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응? 작전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죠? 저기 하면은 개미들한테 피해가니까 그런 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세력들이 주가도 올리고, 그래서 눈치 빠른 개미들은 돈이라도 버는 거예요. 응? 근데 오르기 전부터 저딴 소리를 해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본인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뭐 작전해봤다고 저기도 그랬지만 개뿔도 모르는 소리 한 거예요, 진짜. 욕해서 미안해요. 또 이재명 사랑하시는 분들. 네. 근데 죄송한데 한 번만 얘기할게요. 개뿔도 몰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테마주를 크게 이제 올려줬던 대통령이 두 명 있거든요. 한 사람은 노무현이고요. 한 사람은 이명박인데 두 분이에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주가가 미친듯이 막 5배, 10배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테마주가 미친듯이 막 10배씩 막 쫙 올라가요. 거기서 한마디예요. 테마주가 너무 과열됐네? 자, 금감원 뭐합니까? 금감원에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5배, 10배 오르고 나서 그때 가서.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제 그 세력들 중에서도 그 양아치들 있잖아요. 양아치 세력들. 걔네들이 이제 막 사기판을 벌이거든. 이게 제2의 뭐 뭡니다. 제3의 대장주입니다. 사기를 치거든요. 그거 때려잡으러 들어가는 거. 피라미들. 이 피라미들 뭐 하려고 했지? 아닌데 웃기지 마. 일로 와봐. 그런 거 잡아줘야 되거든. 그놈들은 이제 개미들 상대로 등쳐먹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올라간 다음에 좀 분위기 띄워놓고 또 이렇게 해야지. 가지도 않았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뭐 작전하다 걸리면 3조를 변한다고요? 환장하고다 진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전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분. 네.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그분도 그랬어. 네. 테마하다가 작전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고. 근데 그 실제로 가만 안 뒀어요 그때. 임기 초부터 막 때려잡아가지고 테마주가 처음에 움찔해서 처음에 못 갔어요 진짜. 그때 말로 그런 게 아니라 말하고 바로 때려잡았거든요. 과징금 엄청 물리고. 그때도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100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더 심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까 그 3명은 그래도 올라간 다음에 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식 관련된 얘기 하면은 그냥 예 그래도 넘어가시면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쨌든 지수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했든 이재명이 주식에 대해서 모르건 간에
증시는 신고가가 나고 있고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방에서 공략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건 알려드릴게요. 매매하는 스타일을.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조선기자재 관련주도 순환매 도는 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잠깐만요. 조선 이제 기자재 요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재밌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 뭐냐면 뭐 CP 시스템 이런 거. 그게 이제 앞에서 많이 가던 조선 기자재가 누구냐면 요런 거예요. CP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많이 가던 거지. 상한가라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후발주자인데 튀어 오르고 근데 오리엔탈 종목 이런 거 보면 앞에서 많이 가던 건데 좀 쉬죠 지금. 네. 삼행엠텍도 투자 경고받고 쉬고 있고 세진중공업은 경고 예고죠. 좀 쉬어간다고 이제. 근데 이 정도면은 많이 갔고요. 과열됐기 때문에 조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 갔었던 종목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가던 게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1승 이런 것처럼 좀 더 가는 것도 있고 동방성기처럼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K푸드 좀 더 가죠. 근데 막 SK 오션 플랜트처럼 앞에서는 조금 약하다가 뒤에서 또 힘받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도는데 아주 이제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본보기가 돼서 그 뒤에 가는 테마주들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조선 기자재 관련주 많이 올라가는데 뭐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요즘에 개미들이 나라 돌아가는 게 워낙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쪽에 투자한 개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 뭐 회원들 중에서도 이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요 요즘에. 응?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럼 뭐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없는데 속상해요. 속상하지 마시라니까. 돈 버는 사람 없어. 아셨죠?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거를 보면서 이 다음에 움직일 테마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아셨죠? 네. 조선주가 여기 대형주도 가다가 지금 가긴 가요. 계속 조금씩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네,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얘네들이 옆으로 도니까 바로 이제 조선기자재 관련주도 가잖아. 네.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이 가다가 멈추면 다른 게 가는 거지. 이제. 그죠? 그래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에서 오늘 뭘 갖고 수익을 냈냐면 자, 이거는 이제 공부삼아 들으세요. 공부삼아. 네. 아침에 종목을 하나 추천을 했는데 두산 퓨얼셀을 추천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인데 한 번 더 사드리려고 오늘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지난달에 한번 들어갈까 하다가 타이밍이 애매해가지고 안 샀다가 오늘 추천을 합니다.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돼요. 요즘엔 다 인증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8시 55분에 두산 퓨얼셀 없는 분 네,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 그냥 뭐 늘 하는 형식적인 얘기고요. 기존의 애들은 그냥 아침에 추천 나오면 다 사버려요. 그냥. 이게 뭐 몇 날 며칠 나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살 때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두세 번 나눠 사는 얘기예요. 매수할 때 물량 예를 들어서 1000만원어치 살 거다 그러면 1000만원 한꺼번에 훅 매수하지 말고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눠 사라. 네. 주문 나눠서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아침에 이걸 추천을 했는데 일단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은 아주 좋았죠. 아침에 4%, 3%, 4%에서 매수가 돼가지고 15%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초가 대비 10%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사자마자.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연료전지가 다 갔거든요.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얘는 연료전지도 되는데 뭐 조선 기자재도 되고 뭐 그래요. 여기는 겸사겸사 얘는 아침부터 그냥 붕 떠서 가더라고. 아침에 뭐 16% 떠서 출발하는 이거 어떻게 사, 그죠? 상한가 가긴 했지만 이가. 근데 요게 이제 이게 갔었고 범한 퓨얼셀 19%, 두산 퓨얼셀 15%, SK 이터닉스 10%, LTC 9%, 아모센스 8%. 이게 뭐냐면 다 연료 전지 회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거를 이제 왜 추천을 했냐면, 자, 미국 주식이에요. 미국 주식.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미국 주식 주요 종목도 돌아가는 것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에 이제 뭘 보고 있었냐면, 블룸 에너지라고 해서 블룸. 이 연료 미국 회사인데 연료전지 회사거든요.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I가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해서 막 전력 설비주들도 그때 많이 가고 반도체도 많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대규모 전력 설비 이걸 증설을 하려면 몇 년 걸린대요. 5년, 10년 걸린대요. 그동안에 AI는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데 AI 기업들이 이제 전력을 이거 구할 때 이게 난감할 거 아니에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전력 설비가 다 되려면 SMR 같은 소형 모듈화 원전도 상용화되고 뭐 실제 가동 들어가려면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바로 시작을 해도 5년 이상 걸린다잖아요. 그 동안의 대책이 뭐냐? 연료전지랍니다. 연료전지. 대규모 이제 전력 설비 그게 이제 준비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연료전지. 그래서 블룸에너지라는 미국 주식이 6월 달에 불과 20달러였는데 최근에 60달러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블룸에너지가 14% 급등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퓨얼셀 에너지라고 있어요. 얘는 바닥 잡고 쌍바닥 잡고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전전날 22% 급등했고요. 그 다음 날은 어제죠. 어제는 10% 급등했고 합쳐서 30% 이상 급등했죠. 아 가겠네. 그래서 가겠네. 아침에 이제 째려보고 있었죠. 누구를? 저기 2차 저기 연료전지. 저는 2차 전지 싫어해요. 하도 개미들이 난리를 지겨놔가지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준비를 해놨어요 다. 차트가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선 엔지니어링, 어만 퓨얼셀. 여기도 보면 차트가 동일한 시점에 들었다 놨다 만들어져 있었죠, 그죠? S 퓨얼셀 들었다 놨다 만들어져 있었다.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을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여기서 이걸 살려고 한다라고 언지를 줬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걸 살려고 해요. 또 사서 뭘 좀 해드리려고 그런다. 근데 그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날아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이씨 못 샀는데 다시 내려왔길래 째려보겠다고 이제 오늘 추천한 거지 않지. 여러분들 미국 주식도 좀 보고 계셔야 돼. 근데 이게 오늘 뭐 사자마자 바로 10%씩 났으니까 단타 치고 싶으면 팔으라 그랬어요. 오늘 산 거 단타 치고 싶으면 팔아라. 근데 오늘 안 팔고 싶으면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냅두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단타도 쳐주고 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더 가져가서 리딩 해드리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났냐면 이게 시장이 지금 두 개잖아요. 한국거래소가 있고 NXT 대체거래소가 있죠. 요거는 이제 두산퓨얼셀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냥 한국거래소에서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되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2조짜리니까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예요. 대형주가 15%씩 간다니까. 근데 범한퓨얼셀은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에요. 잘 보세요.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오후 3시 반에 19%로 끝났죠. 근데 대체거래소에서는 상한가까지 갈 뻔했었어. 상한가 갔었어. 상한가 갔다가 26%에 끝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9%보다는 7% 더 급등해서 끝났잖아. 추가 상승. 그러면 두산퓨얼셀이나 S퓨얼셀 이런 애들이 내일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것만으로. 근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의 아까 블룸 에너지라든지 퓨얼셀 에너지가 시간에서 더 급등을 하면 시간이란다. 미국은 우리나라랑 시간이 틀리잖아요. 잠깐만. 만약에 이제 오른다. 그러면 얘네들 아침 또 뽑는 거지. 누구처럼? 조선 기자재 관련주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블룸에너지 이게
아까 장중에 이제 14%로 끝났는데 어제 이게 지금 시간에서 1.48% 오르고 있어요. 지금 장전 시간에 오르고 있다. 아까 IF 저게 뭐야 퓨얼셀 에너지 그것도 시간에서 1% 오르고 있고 만약에 추가 급등 나온다면 내일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인다고요. 시장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재명이 이거 지수 일부러 올린 것 같다 인위적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인위적으로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란 얘기가 아니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왜 음모론 이상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코스닥 지수를 보세요. 아니 무슨 강남 성형 미인도 아니고 강남 성형외과 출신들 그런 미인들 보면은 그 미인도 아니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진짜 어쩔 때 너무 심하더라고 진짜. 네. 자기들끼리는 안다면서요? 같은 원장님한테 받았나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안 돼. 하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 근데 코스닥 지수 보세요. 이거 뭐 너무 그렇잖아, 그죠? 네, 이게 뭐야 이게? 네? 이게 뭐야? 붕어빵 찍어내듯이 무슨 캔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재명 저기 대통령 됐을 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거의 비슷하잖아 모양새가. 네? 자, 오랜만에 공감한다 저기 좋아요 눌러보세요. 저만 그런가 아니면 다같이 그런 생각 하는 건가? 저만 이상해요 이거? 저기 뭐야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이따가 내일 아침에 내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안 이상해요 이게? 똑같이 생겼구만. 거래량도 비슷해. 네? 똑같은데 뭘. 그냥 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야 이거. 아유. 처음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기자회견 때 써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네? 그죠? 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뭐 저항상 증거긴 하지만 금융투자가 미친듯이 사는 거죠. 저 전문가면서 저런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재밌는 게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농심이 급등했거든요. 농심. 웬 뜬금없이 농심이냐. 농심 주가를 잘 보세요. 이게 왜 웃기냐면 간만에 급등하더라고. 무슨 캐대언 효과래요. 캐대언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19%로 끝났거든요. 19%? 시가총액이 지금 2조 9천억 원이에요. 근데 대체거래소에서 얼마로 끝났는지 알아요? 대체거래소? 상한가로 끝났어. 이해 가세요? 농심이 대기업인데 얘가 대체거래소에서 10% 이상 추가 급등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 거래소 쪽에 시간에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들 시장이 죽은 게 아니고요. 더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겁내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머물러 계시면 안 돼. 응? 안 된다니까. 아셨죠? 여기 봐봐요. 가잖아. 저희 방에서 오늘 두산 퓨얼셀도 팔았고 한 종목 더 팔았어요. 해임 양목 뽑길래 너 잘됐다. 우리 회원들 팔아줬어요. 이거. 현금 좀 돌리시라고. 좀 더 지켜봐도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 팔았어요. 아깝지 뭐.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왜 팔았냐고요? 요즘에 그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매도 사인이 별로 안 나갔거든. 못 나갔지 뭐. 응?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해요 이제. 잘 될 거야. 네.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대한조선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신규상장주인데 저희는 신규상장주를 좀 싫어해요. 저희 반은. 신규상장주 중에 이제 최근에 막 혼자서 떨어지다가 갑자기 막 감아 올리잖아. 9%씩. 네? 장중에는 7%였어요. 시간에 더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죽었다고요? 안 죽었는데요. 죽긴 뭘 죽어? 안 죽었지, 그죠? 네. 방금 전에 그 지수 이거 인위적으로 올린 거 같지 않냐고 이거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한 명 눌렀네, 한 명. 감이 안 오시나봐. 딱 한 명 눌렀어 지금. 네. 지수 이거 인위적으로 올린 거 같지 않냐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쪽에 좋아요 눌러보시라고. 딱 한 명 눌러. 감이 안 오시죠? 네. 감이 안 오면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보세요. 거짓말인 것 같죠. 저도 전문가이면서 이렇게 얘기해본 거 처음이에요. 지수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같다고. 아, 6월달에 했었구나.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정권이니까. 저도 그 전에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오늘 또 여러 번 꺼냈냐면 지수가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지수가 폭락할 거다 그런 의미를 제가 암시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손을 대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수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알고 하시라고요. 아, 지수가 오를까 떨어질까? 그거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그 판단 기준으로 그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우리 참고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좋아요 누른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그게 말이 돼요? 그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알면서도 얘기했으니까 뭐 믿고 싶으시면 믿으시고 믿기 싫으면 안 믿으셔도 돼요. 중요한 얘기인데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벌써 40분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겁내지 마시고. 네. 인버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늘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가.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죠? 낮에 살짝 더운데 밤에는 시원합니다.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 방송은 제가 개인 사정상 안 할 수도 있어요.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저녁 방송이 안 하거든. 또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푹 쉬시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